안녕하세요, 신차왕 칸지입니다. 오늘은 제 차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게 됐어요. 지난번에 전기차는 왜 폭망했는가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역시나 전기차가 폭망한 걸 정확히 느낄 수 있었던 게 조회수도 폭망. 하지만 제가 이 차를 2021년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서 지금까지 정말 잘 타고 이제 보내줄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총 4년간의 전기차 라이프를 즐기면서 정말로 전기차 실오너가 느낀 장단점을 빠르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송별 영상이나 다름이 없는데 실제로 전기차를 생각하신 분들이나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께 꽤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그럼 우리 라붕이 고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신차왕 칸지는 신차 패키지 전문 브랜드 카스페이스, 신차금융 다이렉트 비교 서비스 카동, 기아 EV 전기차 통합동호회 EV 오너스 클럽과 함께합니다. 자, 이 EV6를 구매하기 1년 전에 구입했던 테슬라 모델 3의 장단점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말에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중반기쯤에 출고를 받아서 약 3년 정도 주행을 하고 보내줬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전기차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해준 차이기도 하고, 실제로 일반 내연기관 차와는 전혀 다른 차량 로직을 보여주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줬던 차죠. 테슬라 모델 3 6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고 구매를 했었고요. 차량 가격에 비해서 정말 그 전까지는 1억이 넘는 슈퍼카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빠른 주행감, 주행 성능 너무 좋았죠. 특히나 무상 소프트 업데이트는 정말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는 제조사가 없었죠. 차량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나오는 신차들에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점은 참 좋았습니다. 다만 이 차의 장점은 이게 다였습니다.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을 탄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자율주행 같은 게 본진인 북미 같은 경우에는 베타 버전 같은 거를 계속 소프트웨어를 뿌려줌으로써 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시내에서도 계속해서 이 반자율주행 기능을 자율주행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테스트를 해줄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부분인데, 이게 국내로 들어와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상 현대 기아차에서 나오는 HDA보다 뭐가 더 좋다 이런 부분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인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카메라를 잡지 못해요. 카메라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스마트폰 거치대 사용해서 티맵이라든지 카카오 내비를 사용을 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었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차량의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이건데요. 바로 슈퍼차저입니다. 정말 250kW의 빠른 충전 능력을 보여줘서 사실 전기차 인프라가 50kW, 100kW 이렇게 충전될 때 혼자서 정말 높은 충전 속도를 보여줬었죠. 다만 이 슈퍼차저 사용할 때가 언젠가요? 평소 출퇴근을 할 때에는 집밥이나 회사밥을 사용하는데 장거리를 갈 때 이 급속 슈퍼차저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에서 장거리를 뛰려면 어딜 가나요? 고속도로를 타죠. 근데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슈퍼차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슈퍼차저를 이용하려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가서 슈퍼차저를 충전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고속도로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충전이 20분만 걸린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30분이 걸려요. 이렇게 되면은 충전 속도가 빠른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슈퍼차저가 정말 좋은 기능인 건 사실이지만 국내 인프라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점점 더 테슬라 모델 3가 아닌 이 EV6를 타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EV6만 거의 3년 동안 주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차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가장 오랫동안 탄 차이기도 하고, 제가 차를 좀 빨리빨리 바꾸는 편이다 보니까 보증기한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차만 지금 거의 7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수준인데, 그만큼 이 차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신차 검수 아무 데서나 맡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신차 패키지 원조 카스페이스에서는 신차 검수를 포함한 최상의 서비스를 전국 50여 개 가맹점에서 일괄된 가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차 검수와 신차 패키지는 카스페이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바로 이 차 EV6의 장점과 단점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차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였습니다. 이 차의 실구매 가격은 보조금 받고 5천만 원 정도,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였는데요. 이 차의 가격에서 사실 이 차의 성능과 기능을 즐길 수 있던 차는 당시에는 정말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어요. 당시 이 차의 경쟁 차량이라고 한다면 아이오닉 5,
벤츠의 EQA 그리고 폴스타 2 정도가 있는데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차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을 한 거고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시트의 편안함 정도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상 이 차만한 전기차는 당시에는 없었고 현재에도 사실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차를 살 수 있는 차는 정말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차였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기아 전기차에만 제공됐던 V2L 기능. 저 정말 이 기능 너무 잘 썼어요. 이 V2L 기능 같은 경우에 세상에 77kW나 제공을 해줄 뿐만 아니라 한 번에 3.6kW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헤어드라이기 3개를 사용을 해도 전원이 끊기지 않는 그 정도의 고용량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차를 가지고 노지 캠핑을 갈 때에는 우리 캠차 사람들이랑 같이 몇 명이서 가더라도 멀티탭을 사용해서 4-5명한테 같이 전기를 뿌려줘도 캠핑장에서 제공하는 그런 전기량보다 훨씬 더 많은 풍족한 캠핑 레저를 즐길 수 있었다는 점, 이 부분 진짜 캠핑 레저 문화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입니다. 저는 강추해요. 그리고 이 V2의 기능 사용하면서 이거 사용하면 전기가 빨리 떨어져서 방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3-4명한테 전기 쏴주면서 1박 2일 기준으로 대충 생각을 해도 10%도 잘 안 빠져요. 정말 용량 큽니다. 슈퍼 대용량 파워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입니다. 자, 세 번째, 요거는 전기차 타시는 분들 많이들 공감하실 부분인데 바로 유지비가 정말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일단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오일 갈 돈 필요 없죠. 이 차를 통해서 정말 기본적으로 정비할 건 에어컨 필터 교환하는 것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이 충전비가 정말 저렴해요. 집밥이나 회사밥 인프라가 잘 갖춰지신 분들께서는 실제로 내연기관 사용할 때보다 대략 3분의 1 정도 수준의 유지비 절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타기 전 내연기관 차량을 탈 때에는 월 한 60만 원 정도 비용이 소모가 됐었는데, 이 EV6를 타고 나서부터는 20만 원을 넘긴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 부분은 전기차 구매하시고자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집밥이랑 회사밥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나 안 있나 이 부분에 따라서 충전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휴게소 등에 있는 급속 충전 등을 사용하실 때에는 꽤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내연기관 대비 절반 이상 수준으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 급속 충전비가 워낙에 좀 비싸다 보니까. 다만 저렴한 집밥과 회사밥이 갖춰져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지비 절감 정말 엄청나게 체감이 올 정도로 많이 줄어드니까요. 이 부분도 잘 생각해서 전기차 구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점을 이야기했으면 단점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사실 저는 이 차에 대한 애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큰 단점을 많이 느끼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나마 있는 거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트렁크 공간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CUV를 지향하다 보니까 아이오닉 5에 비해서 조금 쪽 트렁크 라인이 내려오는 게 스무스하게 스포티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약간 해치백 스타일로 나온 느낌이기 때문에 아이오닉 5에 비해서 짐을 실는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물론 아이오닉 5 대비 그렇다는 거지 짐을 싣는 공간 자체가 적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마지막까지 짐을 높게 싸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CCNC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한정돼 있다는 거,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EV6 차량 같은 경우에는 CCNC가 적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업데이트 자체가 조금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차는 구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새롭게 출시될 EV6 페이스리프트에는 CCNC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점이 상쇄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EV6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지금까지 사왔던 모든 차 중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즐겁게 탔는데요. 이 차의 고별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 차 팔고 어느 차로 가느냐 궁금하셨을 텐데요. 바로 이 차입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새 차 구매하시나요? 카동의 실시간 금융 데이터 분석으로 금리는 낮게, 캐시백은 높게, 전문 매니저를 통한 견적 비교와 계약을 한 번에, 이 모든 혜택을 카동에서 한 번에, 새 차 살 때 카동 잊지 마세요.